우리는 왜 자식에게 모든 걸 주려고 할까? 어느 날 한 80대 할머니가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이제는 쓸 돈이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다 줬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이 저를 찾지도 않아요. 나중에라도 도와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수많은 부모님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에게 외면당하는 현실.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나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님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퍼지지 않는 것이 과연 이기적인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80대 할머니의 실제 사례를 통해 자식에게 사기당하지 않는 것, 그리고 노후에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노후를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80대 할머니, 왜 빈털터리가 되었을까? 충청북도에서 태어난 이 할머니는 젊은 시절 정말로 잘 나갔습니다.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통역사로 일하며 경제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했죠. 요리사였던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1980년대에 이미 일본과 대만으로 여행을 다닐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해외여행은 지금처럼 흔한 일이 아니었죠. 할머니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꾸준히 돈을 모았고 결국 마당이 달린 2층 단독주택을 마련했습니다. 거실에는 외국에서 사온 기념품과 양주가 가득했고 친구들이 방문하면 항상 부러워할 정도로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할머니는 한 달에 4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정비원으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과 부부가 함께 받는 기초연금이 전부입니다. 예전에는 중산층이었지만 지금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자식에게 모든 걸 퍼준 것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총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마다 집을 마련해주고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집까지 팔아 자식들에게 1억 원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래도 우리 애들이 나중에는 나를 돌봐주겠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자식들도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상면은 1억 줬으면서 나는 왜 안 줘? 엄마, 이번에 이사 가는데 보증금 좀 도와줘. 사업이 어렵다니까 엄마가 좀만 도와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팔아 남은 돈까지 나눠준 후 할머니가 힘들어지자 자식들은 점점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라도 하던 자식들이 점점 바쁘다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엄마, 다음 주에 한번 갈게. 그리고 결국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야 후회했습니다. 그때 돈을 다 주지 말걸. 내가 지금이라도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될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할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면 안 되는 이유. 자식이 부모를 이용하려는 심리는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왜 자식에게 돈을 퍼주면 안 되는가?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손재주가 좋고 장사 수완이 뛰어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큰 돈을 벌었죠. 그 돈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좋은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집도 며칠 사두었고 은퇴 후에는 넉넉하게 살 길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결혼하는데 집이 너무 비싸. 보증금 좀 도와줘. 엄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투자 좀 해줘. 나중에 잘 되면 돌려줄게. 엄마, 애가 태어나서 돈이 많이 들어.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할머니는 자식들이 어려운 걸 보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줬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 안 되자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나중에 자신을 돌봐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을 받을 때는 그렇게 친절하던 자식들이 이제는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를 하면 엄마, 요즘 너무 바빠라며 얼버무리기 일쑤였고 집에 찾아가는 날이면 엄마 오셨어요? 하면서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할머니는 혼내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자식들에게 돈을 퍼주었을까? 내가 가진 걸 조금만 더 아꼈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없이 많은 부모들이 같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고 계십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퍼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식이 인생을 망치는 부모의 지나친 희생, 그리고 심리학과 철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퍼지는 부모의 위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부모가 돈을 주면 자식은 망가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게 번 돈, 자식에게 주면 좋은 거 아닌가? 자식이 어려울 때 부모가 돕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퍼주면 자식들은 돈을 버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나중에는 부모를 ATM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공짜로 얻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얻은 돈은 쉽게 써버리게 되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모에게 손을 걸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토마스 스탠리, 타머스 J. 스탠리 교수가 부자가정의 제3으로 20년간 연구한 결과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준 가정의 자녀들은 오히려 재산을 모으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지원을 거의 하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은 더욱 독립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거저받은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계속 지원해주니까 자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과하면 오히려 자식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것이 오히려 부모를 망치는 이유.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것은 단순히 자식만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부모 자신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나이가 들어서 더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아 서울의 작은 아파트 두 채를 사두었죠.
부부는 원래 이 아파트를 임대 놓고 월세를 받으며 노후를 편하게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결혼할 때가 되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아빠, 집값이 너무 비싸요. 도와주시면 안 돼요? 부부는 고민 끝에 한 채를 팔아 자식에게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몇 년 뒤 다른 자식이 사업을 시작한다며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해요. 좀 도와주세요. 부부는 남은 아파트를 팔아 자식에게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업은 실패했고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부는 월세 수입도 없고 남은 돈도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자식들은 우리도 힘들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부부는 결국 작은 원룸을 전세로 얻어 들어갔고 기초연금과 작은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젊을 때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노후에 이렇게 힘들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 부부가 선택한 것이 과연 자식에게 좋은 부모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식과 부모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선택이었을까요?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불교에서는 인연과 업이라는 지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모와 자식도 결국 하나의 인연이며 각자의 타오를 쌓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의존하면 결국 둘 다 불행해집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것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고 자식에게 경제적 자립심을 가르치는 것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진짜 방법.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기 바랍니다. 자식이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죠. 그래서 많은 부모가 자식이 힘들어할 때 경제적으로 도와줍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잘 될 거야. 나중에 성공하면 보답하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돈을 퍼주면 퍼줄수록 자식은 더 의존하게 됩니다. 부모가 돈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거나 자신이 실패한 것이 부모 때문이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진짜 부자로 키우는 부모는 자식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돈을 버는 법을 가르칩니다. 돈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독립심을 키워줍니다. 오늘은 진짜 부자로 키우는 부모가 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경제적으로 독립시키고 스스로 돈을 걸고 모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모가 돈을 주면 자식은 돈을 벌 줄 모른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해 큰 회사를 세웠고 평생 일하면서 건 돈으로 건물도 사고 땅도 사두었습니다. 나는 고생했지만 내 자식만큼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그는 아들에게 비싼 외제차를 사주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결혼할 때는 간단한 아파트까지 사주었습니다. 아들은 편하게 살았습니다. 직업이 없어도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언제든지 부모가 도와줄 거라는 생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부모가 남긴 유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몇 년 사이에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지만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결국 아들은 빚을 지고 부모가 남긴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많은 돈을 남겨줘도 자식이 돈을 벌 줄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물려받은 돈은 금방 사라지고 결국 부모가 얻는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돈을 주는 대신 돈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라.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결국 가난해집니다. 반면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적은 돈을 가지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평생 돈을 벌어도 결국 남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돈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소개합니다. 돈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임을 가르쳐라. 어릴 때부터 돈을 쉽게 준다면 자식은 돈이 그냥 생기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부모가 번 돈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경험하지 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직접 느끼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집안일을 하거나 노력한 대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습관을 길러줘라.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모으고 굴리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으는 습관을 가르쳐주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축을 습관화하고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지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돈을 투자하는 법을 알려줘라. 부자들은 대부분 투자로 돈을 법니다. 단순히 일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벌도록 만듭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돈을 관리하고 올바른 투자 습관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키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를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립심을 키워줘야 부자가 된다.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자립심이 없는 자식은 부모의 돈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한 일본 기업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경험과 조언은 아낌없이 주겠다. 이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것은 쉽지만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립심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라 자립심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모부터 바뀌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고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이 오히려 자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진짜 부자가 되길 바란다면 이제는 부모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법, 관리하는 법, 투자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립심을 키워줘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법. 한국 부모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낳아 키우는 보람은 나이 들어서 받는 거야. 내가 젊을 때 고생한 만큼 자식이 나중에 돌봐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이제는 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2%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50% 이상의 사람들은 부모 부양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즉, 지금 시대는 더 이상 부모를 자식이 돌보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누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스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키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된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평생 희생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면 자식에게 도움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키웠는데 나중에 나를 챙기겠지.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아빠, 애들 키우는 것도 벅차. 다음에 꼭 도와드리게. 처음에는 자식들이 죄송해하고 미안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연락이 뜸해지고 부모를 찾지 않게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자식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부모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3가지 필수 요소.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돈, 건강,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가 없으면 자식에게 기대고 싶어지고 결국 외롭고 힘든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 돈이 있어야 자유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력입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이나 기초연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돈을 지키는 3가지 원칙. 절대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주지 마라. 나중에 돌봐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재산을 주는 순간 상황이 달라진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을 만든다. 월세 수입, 연금, 소액 투자 등으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라. 자식에게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하라. 돈을 빌려주면 부모-자식 관계가 어색해지고 결국 부모가 피해를 본다. 돈이 있으면 병원비 걱정도 없고 좋은 곳에서 살 수도 있고 취미생활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퍼지지 말고 노후를 위한 돈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 건강해야 오래 즐길 수 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의미가 없습니다. 병원에 눕기 시작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부모가 아프면 자식들은 더 멀어집니다. 건강을 지키는 3가지 원칙. 운동을 꾸준히 하라.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요가, 가벼운 근력 운동이 필수. 식습관을 바꿔라. 나이 들수록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정크푸드는 피해야 한다. 정기 검진을 받아라. 아프기 전에 미리 검진을 받고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 노후에는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3. 인간관계가 행복을 만든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사라집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재무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외로움이 더 커집니다. 자식에게 기대려 해도 바쁜 자식들은 신경 써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3가지 방법.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라.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등 개인 취미를 가지면 외롭지 않다. 새로운 모임을 찾아라. 종교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을 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라. 스마트폰을 데워서 카톡, 유튜브, SNS를 활용하면 정보도 얻고 외롭지 않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도록 자신만의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본 노후의 행복. 불교에서는 무술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즉, 술래에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다. 자식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강물과 같아서 모든 것이 흘러간다. 자식도, 재산도, 건강도 언젠가는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내 삶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가 가르치는 노후의 지혜입니다. 결론,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자식에게 기대며 외롭고 힘든 노후를 보내는 부모? 아니면 자식과는 독립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부모?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고 건강을 지키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돈이 아닌 행복. 젊을 때는 돈을 걸기 위해 바쁘고 자식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 노후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왜 외로울까? 많은 부모님들이 노년에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행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었구나. 오늘은 노후의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평생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좋은 집을 사고 자식에게 많은 걸 해주고 나이 들어서도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 재산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돈은 행복의 도구일 뿐 행복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씨의 이야기. A씨는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성공시켰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잘해서 70대가 된 지금 5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외롭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않고 젊을 때 돈 버느라 친구들을 챙기지 못해서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큰 집에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B씨의 이야기. B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소박하게 살면서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동네 친구들과 산책하고 책을 읽으며 하루하루를 즐깁니다. 재산은 많지 않지만 그는 늘 웃고 다닙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돈보다 중요한 세 가지. 1. 마음을 평화. 불교에서는 무소유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소유에 집착하면 불행해지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도 사라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떠나갑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평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부럽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내 삶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에 집중한다. 예전에는 잘 살았는데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간다. 욕심을 줄인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면 끝이 없다. 가진 것을 만족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행복한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적당히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2. 좋은 인간관계.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입니다. 돈이 많아도 함께 밥 먹을 친구가 없고 마음을 나눌 가족이 없으면 그 인생은 외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식에게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말자.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종교 모임, 문화센터, 동호회에 가입해보자. 나이 들었다고 친구를 못 사귀는 것이 아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항상 불평하고 짜증내면 주변 사람들이 떠난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좋은 관계를 만든다. 행복은 사람 속에 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3. 내 몸을 돌보는 것. 건강이 곧 재산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노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자. 매일 30분씩만 걸어도 건강이 달라진다. 음식을 가려 먹자. 짠 음식, 단 음식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자. 마음을 편하게 하자. 스트레스가 쌓이면 건강도 나빠진다. 아플 때 정원비 걱정하는 인생보다 건강하게 사는 인생이 더 행복하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가? 지금까지 우리는 돈보다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좋은 인간관계가 있어야 외롭지 않다. 건강이 있어야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원하시나요? 돈을 쫓다가 외롭게 사는 인생? 아니면 소박하지만 따뜻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인생?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요?